안녕하세요. 일을 사랑하는 책, 사람을 성장시키는 책, 내면을 성숙시키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비비비입니다. 오늘은 하찮은 체력 우울증을 넘어서는 운동 힐링 에세이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박윤정 지음 출판사 리더북스 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중년의 나이에도 체력을 키워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 속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약 2명 정도라고 해요. 놀랍죠?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실제 몸이 아프다면 병원을 가서 뇌에 공급해주는 영양제를 받아야 해요. 그럼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면 몸이 가벼워지고 내일 아침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내일 당장 친구와 만나도 지치지 않고 웃고 떠들 수 있고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읽을 책 시작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왜 매일 30분 이상 걸을까? 나는 직장에 다니며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차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35.9%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운동과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성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등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이습관 때문이다. 이것을 개선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걷기다. 하루 30분 걷기를 매일 하면 심장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30에서 40% 정도 낮출 수 있다. 워킹맘인 나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시간을 보냈다. 30대에는 식후에 바로 자리에 앉아도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마음부터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쪘다. 자주 소화불량을 겪었다. 특히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다. 배가 나오니 입던 옷들이 끼고 복부가 눌려 소화가 안 되었다. 살이 쪄서 옷이 끼는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소화도 시키고 똥배도 줄일 겸 식후 산책을 시작했다. 회사 근처 올림픽 공원 안에 산책로가 있다. 녹지가 많아서 산책하기에는 최고였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공원을 걸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봄에 개나리와 벚꽃을 시작으로 양귀비, 장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과 나무를 계절마다 볼 수 있다.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 바빠서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도 갈 생각을 안 했다. 마음의 여유가 없던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공원을 걷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공원은 나에게 운동도 시켜주었지만 마음의 꽃도 선물해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만 했다. 계획 없이 30분 걷기로 끝났다. 하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변화가 생겼다. 산책하기 전에는 오전에 업무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이 났다. 식후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퇴근 후 술자리도 자주 가지곤 했다. 그런데 산책을 한 다음부터는 이런 생활 습관이 개선되었다. 처음부터 변화를 곧바로 느끼지는 못한다. 설마 매일 30분 걸었다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겠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책 후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잊게 되고 퇴근 후에 갔던 술자리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있지 말고 일단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걷다 보면 뇌는 질주하는 스트레스에 제동을 걸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준다. 회사 일과 집안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나면 일단 운동할 끈을 고쳐내고 걷는다. 30분 동안 걷는 것으로 얻는 효과는 무시할 일이 아님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그래, 걸으면 좋다는 거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걷기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치매 연구의 1인자 강연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 60%는 가까운 미래에 치매 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치매를 간단히 설명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신경세포 자체가 감소한 상태다. 친정엄마는 환갑이 넘어서는 건망증이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다. 주기적으로 CT, MRI를 촬영하려고 했다. 외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할머니는 아빠의 생신날 치과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아들의 전화번호를 온종일 찾지 못하셨다. 결국 밤늦은 시간에 전화하셨다. 그날 밤 그 일로 할머니는 자신의 치매 증상을 심각하게 느꼈다. 할머니는 아빠와 통화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한다. 엄마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엄마에게 매일 1만 걸음 이상 걷고 텃밭을 가꾸면서 신체 활동을 늘리라고 말씀드렸다. 치매에 걸릴까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드렸다. 나는 걸을 때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음에만 집중한다. 이것은 따로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고도 가능하다. 들숨과 날숨, 오른발과 왼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된다. 불교 명상법에는 걷기 명상이 있다. 발바닥에만 정신을 집중하며 걷는다. 그럼 산만한 생각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를 즐기게 된다. 걷기 명상은 근육과 뇌를 모두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가로운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고 나무의 녹색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며 걷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바람에 실려 날아간다. 하루 24시간 중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 30분은 정말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시간에 나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보낸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과음으로 흘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살이 찌고 몸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졌다.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는 더 쌓였다. 하지만 매일 30분 동안 꾸준히 걸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30분 걷기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건강을 지키고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탈바꿈했다.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는 30분 걷기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걷기만 해도 몸과 뇌가 살아난다. 바람이 좋고 햇살도 좋다.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 공원을 걷는다. 한가롭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인다. 숨가쁘게 일하다 잠깐의 짬을 내어 공원을 걸으며 숨통이 트인다. 코를 틀어막고 숨참기를 하다 푸하하고 숨을 뱉는 기분이다. 운동 삼아 시작한 걷기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탈출구와 같다. 걷기는 아주 쉽게 건강을 얻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하면 근력 운동, 수영, 테니스, 축구, 요가, 주짓수 등을 떠올린다. 운동도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쉽게 시작하지 않는다. 또 운동을 시작하려면 운동복이나 운동화도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를 하려면 라켓도 필요하다. 헬스클럽에 다니려면 회원 등록을 해야 하므로 목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운동에 필요한 도구를 사고 거금을 들여 헬스클럽에 등록해도 한 달에 운동하는 날은 손에 꼽는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운동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동과 멀어지게 된다. 나는 운동하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처음으로 볼링을 시작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교습도 받지 않고 볼링을 잘하는 선배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다. 볼링공과 신발도 사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 실력은 늘지 않았다. 체력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근력이 부족하다 보니 팔이 항상 흔들렸다. 매번 내기 볼링에서 돈을 잃었고 핸디캡 50점을 줘도 이길 수 없었다. 아무리 10게임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교습을 받지 않은 데다 체력이 부족해서 실력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흥미를 잃고 운동에 흑역사만 남기며 집에 볼링공만 진열해 놓았다. 볼링은 체력이 부족한 나에게는 맞지 않은 운동이었다. 다른 운동도 몇 번 시도해보다가 한계를 느껴 이내 포기했다. 그러다 여기저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시 운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운동과 점점 더 멀어졌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면서 늘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은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간단한 장을 보러 갈 때도 일부러 마트까지 걸어서 가고 계단을 이용하여 13층에 집에 간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1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점심시간에 가까운 공원을 걷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려는 노력이다. 그게면 충분하다. 소화가 잘 안 되네. 배가 계속 나와. 중년의 상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운동이 좋아? 하고 물어보시곤 한다. 일단 걷기를 추천해드려요. 걷기의 효능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다. 일단 식사 후에 걸으면 혈당이 낮아져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치매 예방에도 걷기가 최고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 어깨가 결리고 등이 아플 때도 걷기를 꾸준히 하면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몇 번 걷다 보니 그동안 관심 없던 워킹 자세가 궁금해졌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없을까? 이왕 걷는 거 운동 효과를 보고 싶었다. 전신의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적은 에너지 소비로 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블로그 유튜브를 보면서 효과적인 워킹 자세를 눈여겨봤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자세에 신경을 쓰다 보니 걷는 게 편하지 않고 부담이 되었다. 올바른 자세보다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즐기고자 했다. 나는 걷다가 금방 지치곤 했다. 이는 근력이 저하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이 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붙인 후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 뒤꿈치부터 붙이고 중심을 이동시켜 걸으면 무릎이 저절로 펴진다. 쉽게 자세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다. 엄지발가락 주변에 분포한 메카노리셉터가 자극을 받아 근육의 활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메카노리셉터는 감각 센서로 뇌에 자극을 준다. 몸 전체에 메카노리셉터가 분포해 있는데 발에는 엄지발가락이 분포하고 있다. 보폭에 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았다. 보폭을 넓게 걷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세계적인 운동량 기준은 일주일에 150분이다. 걷기 중심의 중강도 운동을 하루에 20분 정도만 해도 치매,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뇌신경의 자극으로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 중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보통 발로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걷는다가 맞다. 특히 여성은 보폭이 좁은 사람이 넓은 사람과 비교해 5.8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경향을 보였다. 보폭이 좁다, 속도가 느리다, 중심이 흔들린다. 이 세 가지는 치매에 걸리기 쉬운 걸음이다. 나의 엄마는 건망증과 두통과 수면 부족이 심해지자 혹시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엄마는 CT, MRI 촬영 등을 하고 검사를 받았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며 힘들어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아직은 괜찮대. 엄마 말에 나는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짜증이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엄마, 아직은 괜찮다니. 마치 치매를 기다렸다는데 아직 안 와서 서운하다는 말처럼 들려서 화가 나. 나도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엄마,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야. 숨쉬기 다음으로 쉬운 운동이 걷기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건강할 수 있다. 빠른 걸음으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면 체지방 분해가 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빨리 걸을 때는 출렁이는 뱃살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려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툭툭 떨어진 체지방은 발로 다시 꼭꼭 밟아서 영원히 보내고 싶어진다. 하루 15분 이상 걸으면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나는 걷기를 처음 하고 맛을 들인 다음에는 주 2에서 3일 이상 12km를 걸었다. 그때 허리 둘레가 1.5cm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바지 단추를 채울 때마다 뱃살로 인해 툭 하고 단추가 도망가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앉아서 하던 명상을 걸으면서도 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도 걷기 명상이 있다. 걸으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성기용 박사의 몰입 걷기를 접하고 나는 걷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걷기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걷는 행위에만 집중한다. 산만한 생각을 발걸음으로 옮겨둔다. 그저 내 발걸음에 집중하면 어느새 걱정은 사라진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게 된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면 평온이 온다. 집 앞에 편의점을 다녀오든 커피를 사기 위해 테이크아웃 전문점에 다녀오든 잠깐의 걷기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 그 기분 좋은 걷기를 운동으로 삼는다면 일상이 즐겁다. 내가 일상에서 찾은 취미 중 가장 쉬우면서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이 걷기다. 걷기로 시작한 운동은 대부분 걷기로 끝나지 않는다. 운동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침이 달라진다. 새벽 3시 잠이 안 온다. 차라리 11시에 술을 먹고 푹 잘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온다. 잠이 안 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불 꺼진 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잠을 자기 위한 노력뿐이다.
소리 없는 전쟁이다. 오로지 잠들기 위해 수면 음악을 틀어보기도 한다. 수면 음악이 효과가 있는 건가? 병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야 하나? 한번 수면제를 먹으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을 하다 보니 어느 새벽이다야. 나는 잠이 많아 편도 적은 편도 아니다.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잠을 자며 몸 상태가 가장 좋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일은 거의 없다. 음주했더라도 충분히 수면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는 생리하기 직전이다. 침대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다. 이불에서 리모컨만 가지고 논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 체력이 좋지 않으니 더욱더 몸이 늘어지고 피곤하다. 월경 전에는 황체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토포 호르몬이 감소한다. 이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 쉽게 피곤하다. 나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주로 잠으로 풀었다. 지인들과 대화하다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질문 받으면 그냥 푹 잔다고 대답했다. 사춘기에도 잠이 많았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지 않고 잠을 푹 자면서 보냈다. 푹 자고 잘 먹고 청보에 매달리기를 좋아했다. 매달리기는 왜 좋아한 거지? 생각해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일 높은 철봉에 매달리면 그냥 좋았다. 그 덕분에 키가 큰지도 모르겠다. 이토록 잠이 많은 내가 잠을 못 자서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연년생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부터였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체력이 고갈되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 머리가 무겁고 피로해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 부정수소였다. 뚜렷한 질환은 없지만 다양한 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부정수소의 원인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짜증이 늘고 의욕이 사라진다. 연년생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면증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때를 돌아보며 하루라도 푹 자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소원을 다시 빌게 되는 날이 왔다. 걱정이 많아지고 책임감이 짓누르자 불면증이 찾아왔다. 잠을 못 자서 걱정이 끊임없는 건지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건지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문제였다. 수면 부족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활성화를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정서가 불안해진다. 잠만 잘 자도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 일출 산행을 하기 위해 자정에 산악회 버스에 오른다. 무등산에 새벽 4시나 돼야 도착한다. 버스에서 잠을 자야 한다. 곧 버스는 출발하고 불을 끈다. 차 안은 정적이 흐른다.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면 잠이 스르르 온다. 불면증이 심했다면 원정무박 상해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잠도 못 자는데 10km가 넘는 산행을 일정을 소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제 밤 10시만 되면 꾸벅꾸벅 잠이 쏟아진다. 불면증으로 잠 못 자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밤 10시만 되면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걱정이 사라져서 잠을 잘 자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불면증이 조금 나아진 건 운동 덕분이었다. 운동을 하니 피곤하고 잠이 잘 왔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후에 흘린 땀을 씻고 나오면 개운했다. 오늘도 뭔가 해낸 기분이 들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이 맑아졌다. 헬스클럽에 다니고 운동을 한다고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잠이 들어다가도 새벽에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럴 때는 누워서 문구적거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서두르 아침을 준비했다. 집안일을 새벽에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따라했다. 새벽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다. 낮에는 회사 근처에 있는 공원을 매일 햇볕을 쬐며 산책했다.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걸었다. 저녁에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요가를 했다. 걱정에 매달리던 시간이 조각조각 분산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절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자리 잡았다. 나는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일을 꾸준히 즐긴다. 클리블랜드 의료원에 따르면 태양광선은 생체 시계를 재가동시켜 리듬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밝은빛 요법이라고 부른다. 매일 1~2시간씩 햇볕이나 강한 조명을 쬐는 것이 좋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고 햇볕을 쬐며 30분을 걷는다. 공원을 걸으면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숙면을 할 수 있다.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체,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이다. 불면증의 원인에 따라 그 처방도 다르다. 자신이 왜 깊이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었다. 불안해서 운동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원인이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병원 정신과에서 불면증으로
싶다고 상담을 하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이다. 잠이 보약이다. 운동도 보약이다. 중년의 삶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보약 한 틀을 지어보자. 운동을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 매일 열심히 살았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항상 제자리인 듯 했다.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후퇴하는 기분이었다. 잘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남들은 잘하는 일에 몰입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데 나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만 앞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민만 했다. 삶의 목적도 없었다. 줄군 물고기처럼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목표를 세우고 살아본 적이 있던가? 학생 때는 좋은 성적, 졸업 후에는 취업을 목표로 두었다. 나를 위한 목표였다. 결혼하고 나서 가족을 위한 목표가 생겼다. 경제적 부분과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변수가 많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가족을 원망하고 잘해내지 못하는 나를 부정했다. 점점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여겼다. 약한 체력 탓을 하고 결혼 생활에 제약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며 환경 탓을 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렸다. 그 문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성장시켜주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 일로 풀이 죽어 멈출 수도 있고 힘을 내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 현실은 지금 이 순간처럼 내가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는 내가 만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만 했다. 문제가 생기면 고난으로 여기고 풀이 죽어 삶이 멈춘 것처럼 살았다. 이혼 후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다. 온전히 나를 위한 목표를 세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계획표를 짰다. 하루 5,000보 걷기, 저녁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요가하기, 주말에 등산하기. 매일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관한 걱정뿐이었다. 그 걱정거리가 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명상책을 보며 불안을 잠재우는 공부를 했다. 책을 가까이 하며 걱정만 하는 일상의 틈을 채웠다. 명상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30분 걷기 명상으로 했다. 나를 괴롭히던 걱정은 차분하게 정리되고 불안은 발 밑으로 사라졌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무조건 달렸다. 달리기는 머릿속을 비우는데 최고였다. 땀 흘리며 잘 뛰고 온 나를 칭찬해 주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하루를 운동으로 마무리한 내가 자랑스러웠다. 비록 잘 뛰지는 못하지만 괜찮다. 적어도 스트레스에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다음에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만 생각했다. 어제보다 잘 뛰기 위해, 어제보다 깊이 명상하기 위해 매일 달리는 데만 집중하면 삶에 필요 없는 잡동사니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온 듯 개운했다. 도봉산 등산 코스 중 Y 계곡이 있다. 암벽과 바의 능선이 아찔하게 펼쳐진다. 발을 한번 잘못 내디디면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 오른 사람도 Y 계곡에서는 긴장한다. 그만큼 가파른 절벽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Y 계곡에 처음 도전하는 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1년에 50곳의 산을 올랐어도 힘들어 보였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설렘과 흥분도 있었다. 온 신경을 암벽에 내디니 발에만 집중했다. 다른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너무 재밌었다. Y 계곡이 아니라 W 계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운동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를 알게 되었다. 나는 지구력이 좋았다. 느리지만 성실했다. 분명하지 않은 목표나 계획은 쉽게 포기했다. 반면에 확실한 목표는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성과를 내는 일에 만족했다. 성장과 발전을 좋아했다. 자연에서 즐기는 모험을 좋아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흥미가 높았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도 어색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친해졌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운동은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다. 체력은 집중하고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좋아진다. 운동은 정직하다. 유행이 없다. 운동 덕분에 나는 조금씩 성장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운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는지 연습하고 발전시켰다. 과정을 목표 삼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매일 가계부를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매일 1시간씩 글을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의 소중함을 알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지루하지도 않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책하지 않는다. 운동 계획을 짜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실행했다. 하루 60분 운동이 버거우며 하루 30분으로 줄이듯 천천히 계획대로 움직였다. 부자가 되려면 로또에 당첨되는 유행을 바라기보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일을 매일 해야 한다.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다. 어느 순간 금방 늘어나지 않는 저금통을 흔들어 보며 실망할 수도 있다. 오늘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는 일만 생각하자. 오늘도 저금통에 500원을 넣었어 라고 생각하면 뭔가 해낸 기분이 든다. 부자는 한 달에 만에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이루어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체력을 기르려면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해야 하듯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 처음 세운 계획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줄도 알아야 한다. 달리기와 나와 맞지 않는 걸 알았다면 테니스를 바꿔도 된다.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다 건강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주는 놀이다. 나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운동이 많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숨어 있는지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나는 체력이 좋아져서 1일 1산을 넘어 1일 2산을 시작했다. 영계 산행과 종주를 감망한다. 좋아하고 잘하게 될수록 점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어진다. 해내면 해낼수록 내가 좋다. 주말에 힘든 산행을 했어도 월요일 출근길이 가볍다.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피드백 받으며 자신감은 콩나물 시루처럼 쑥쑥 자란다. 좋아하는 일로 일상을 채운다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책을 조금 읽어보았는데요.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야 할 좋은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요. 나도 몸 튼튼, 마음 튼튼하면 바랄 게 없겠네. 운동이라고는 1도 안 하던 하찮은 체력의 그녀.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몸이 좋아하는 생활 운동이었다. 달리면서 괜찮아지고 산에 오르면서 강해졌다.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내는 기적의 루틴. 알고 싶으시다면 구매해서 읽어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아요. 안녕.